막 이렇게 명해도 될까요? 새누리당의 이정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화면이 나왔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직원 조회까지 대통령이 나오시고요. 혹시 점수를 매겨주실 수 있다면 몇 점 정도 지난 2년간 평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네. 하셨다 하는 네. 거 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국정 올인 로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각자 대통령에게 전하는 말을 써서 롤페이퍼라는 걸 드렸더라고요. 그거 드리면 읽어보시나요? 의외로요. 박근혜 네.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나 그 뒤에도 일반 주민들이 준 것도 일단 손에 들어가면 네. 반드시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꽃다발 하나도 그 많은 시장에서 받아도 꼭 그걸 챙겨서 차에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확인을 할 정도로 성의를 상대방의 성의를 매우 중시 여깁니다. 이 국민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스태프까지 직원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다 챙기신다고 하는데 근데 여론조사는 왜 이럴까요? 작년에 비하면 50% 이상 떨어졌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국민들이 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네. 또 떨어질 만한 또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 여론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겪지만 네. 아주 뚜렷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좀 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네. 작년에 이제 청와대에서 뭐 십상시내 또는 강남의 모임이네 네. 또는 뭐 새 비서관 네. 얘기네 또 음종한 얘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고 네. 또다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했었던 그런 신뢰, 믿음을 회복한다면 지지율도 또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찌라시 같은 일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의 문제점은 뭐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꼭 그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네.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또 전후로 해서 약간의 정책에 조세 정책의 그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고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준비해 왔었던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철학 네. 그리고 또 당선되고 나서도 그냥 주먹구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돈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공약 가계부랑을 만들 정도로 치밀하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준비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비정상을 바로 잡아서 아주 탄탄한 어떤 그 기초, 기반, 네. 근본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의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은 네. 지지율도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뭐 합니다. 공약 가계부까지 말씀하시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다 들으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청와대 입성 후에 어떻게 청와대 가보신 적 있으셨어요? 얘기해도 돼요? 네,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하신 후에 네.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봤고. 네,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분들하고의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청와대 안에서 궁금합니다. 제가 그 점은 좀 오늘 하나 해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과거 정권, 과거 정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선 네. 정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왔다, 폭탄주를 먹고 왔다, 노래를 부르고 왔다. 그 다음날 온 언론에 본인들이 떠들고 다니면서 다 소문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권력 실세인갑다 해서 그 뒤에 줄 서고 또 청탁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네. 또 재판받게 되고 이런 걸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네. 많은 사람들이 관저에 가기도 하고 또 집무실에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다녀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일을 보고 네. 와서 밖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권력 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제 경우만 털어놓을게요. 네. 저는 7.30 보궐선거 이후에 네. 대통령을 총 6번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가서 네. 뵌 그런 적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말하자면 시중에 말씀도 전해드리고 네. 또 제 개인적인 건의와 의견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뭐 드세요? 저뿐만 같이 아니고 이렇게 만나시면 식사도 같이 하시면 뭐 드세요? 이 진짜 폭탄주도 돌고 그런가요?
얘기해도 돼요? 네. 오늘 이게 정말 그 너무 앵커님께서 네. 자꾸 끌어내시는데 이렇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제 관저나 또 네.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그 공식적인 자리 아닌 식사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는요. 네. 너무 농담을 많이 하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냥 뭐 아주 농담도 다양하게 하시고. 기억나시는 재밌는 농담 있으세요? 최근에 들었던 농담이 있습니다. 아, 뭔가요? 어떤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굳건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들이 피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 나는 하나님이 돌봐줄 거야. 네. 근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 위에 피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트가 와서 빨리 타라고 네. 나는 하나님이 돌봐줄 거야 이랬습니다. 비가 더 왔습니다. 네. 이제 그 굴뚝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네. 그래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거절을 하고 네. 하나님이 돌봐줄 거라 했는데 비가 더 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따졌습니다. 네. 아니 난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네. 놔둘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경찰 보내서 피해라고 해도 안 피했고 보트를 보내서 피해라고 해도 안 보냈고 심지어는 헬리콥터까지 보내도 네가 내 말을 안 네. 듣고 안 피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네. 굉장히 농담도 많이 하시고 폭탄주도 직접 네. 제조를 해서 돌리십니다. 네. 그런데 폭탄주 제조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제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거 아시죠? 네. 저는 폭탄주도 이공계식으로 합니다. 텐텐 타시나요? 아닙니다. 따르는 각도, 네. 그다음에 비율, 네. 무엇보다도 손에서 나오는 그 적외선 박근혜표 폭탄주는 이래서 네. 이공계식으로 제조를 해서 하고 이공계식이면 소주 맥주가 몇 대 몇의 비율인 거예요? 아니 어쨌든 비율 이게 네. 나름대로의 비율과 따르는 정확하게. 각도와 그다음에 네. 손에서 나오는 적외선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네. 아주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네. 누구든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네. 사오정 시리즈도 잘하시고 네. 또 덩다리 시리즈도 아주 굉장히 많이 알게 계시고 네. 전라도 사투리를 포함한 사투리 시리즈도 잘하십니다. 아, 대통령이 전라도 사투리 중에 네. 가장 좋아하는 사투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뭔가요? 저보고 묻더라고요. 뭔지 혹시 아느냐? 그래서 네.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어째했을까? 이래 너무 정감 있고 좋답니다. 아니 이렇게 정감 있으신 분인데 왜 네. 여론조사만 하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가장 첫 번째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네. 불통이다. 이유. 만기칠남이다. 적어야 산다. 적자 생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다양하게 한다고 봅니다. 지금 네. 이런 내용들을 중계방송을 할 겁니까? 아니면은 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아까처럼 그렇게 불통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때는 꼭 몇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밀어붙일 때에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막아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와 그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도 그랬고 자신도 그랬고 새누리당이 국민들 앞에 그렇게 선거 때마다 약속을 했는데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국민과의 그 약속을 지켜내려고 했을 때 정말 엄청난 불통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의 원칙과 정도, 신뢰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을 때 많은 그것에 대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가 불통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것은 네. 자기들이 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불통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사실 그 개인 박근혜의 인간적인 면모를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국민들은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를 받아들일 때는 그것을 정책을 통해서 체감하는 게 중요할 텐데 정작 그 민심의 민들레 호실처럼 뿌릴 분들이 당 또 국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에서는 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는데도 정세는 없다고 거짓말한다든지 공약을 녹여놓고도 국민들에게 공약을 녹여서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않는다든지 이런 정부는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는 참을 수 있지만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퉁퉁 부른 국수를 먹게 된 경제가 불쌍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국가 원수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돈 낱말하듯이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끌어안겠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 퉁퉁 부른 국수가 세간의 화제가 되긴 했는데 과거에 이제 친박으로 명명이 됐었던 이해운 의원이 지금 부동산 3법이 만능이 아닌데 그것이 시장을 살리지 못할 거다. 그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몇 의원분들의 문제 제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네. 전문가와 많은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 잘한다고 칭찬하겠습니까? 또 솔직히 말해서 평상시에 계속 대통령을 비판해 왔던 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네. 또 칭찬하겠습니까? 네. 또 어떤 전문가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3법을 그렇게 통과시켜달라고 해도 야당이 반대를 해서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그걸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쵸. 통과시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100만 5천 건. 100만 5천 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워낙 침체되어 있었던 부동산 이제는 살려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었고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부동산 3법을 제시를 했었고 야당이 반대해 오다가 협조를 하고 나니까 그런 지금 꿈틀거리고 살아나는 그런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다른 부분도 또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성급하게 지금 집권 5년 중에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공약을 다 이행했네 안 했네 그것이 거짓말이네 아니네 이건 비난이죠.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컵라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빨리 먹으라고 컵라면을 하는데 빨리 먹어도 5분은 걸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 지났는데 그거 컵라면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직 덜 익은 상태에서 지금 5년 네. 동안 하겠다는 공약을 2년 동안에 다 안 했다고 저렇게 거짓말했다고 비난을 하면은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뭐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아침에만 보더라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로서 이제 공약을 수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네. 그것도 용기라고 봅니다. 칼을 네. 뺐다가 쓸 일이 없으면 호박을 자를 게 아니라 칼집에 네. 꽂는 것이 용기입니다. 만약 그 경우 그래야 한 사항이 불가피하게 있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네. 과거 정권들은 정말 선거 때 대선의 가장 큰 공약들을 거의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키지 않을 약속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행을 하는 과정에 약간 이럴 때면은 먼저 한 2년 동안은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 3년 동안은 이렇게 진행을 해나고 할지언정 그렇게 큰 공약빚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대통령과 정권을 봐왔는데요. 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당선된 대통령 후보가 사람 빚을 별로 지지 않고 또 선거에 돈빚을 별로 지지 않고 공약빚을 지지 않고 그리고 나서 당선돼서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그런 사람 빚 갚고 돈빚 갚고 공약빚 갚으느라고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정권하고 가장 차별화된 정권이 바로 저는 박근혜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의 비리 없이 이렇게 지금 여론 지지도는 조금 인색하신 평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있습니다. 자,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측근 비리, 또 친인척 비리, 또 개파 개보에 있어서의 비리들 네. 과거 정권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도 공격을 받았으니까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어떤 정권에서는 무슨 소통령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어떤 정권에서는 또 여러 명의 가족들이 또 연루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형님이 관여된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형님과 형님 친구들이 관여된 경우도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친인척 비리들로 인해서 측근 비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권 초에 가장 힘 있을 때 권력을 남용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감옥을 가는 경우가 수도 없이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권에 봐주네 안 봐주네부터 시작해서 게이트가 되고 그것이 또 재수사가 되고 특검이 되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었었는데 네. 이 정권 들어와서 친인척 중에 그런 식으로의 말하자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간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네. 또 청와대에 있는 측근 비서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과거에 상도동계네, 동교동계네, 친노계네, 친이계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네. 권력을 대신한 그런 것들이 많이 모습들이 보였었지만은 현 정부 들어와서 친박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권력에 대신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개파, 개보, 파벌 정치를 하면서 그런 권력 남용한 사례들이
일반 국민들이 네. 봤을 때 이게 있느냐는 거죠.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지금 말씀 들으신 거에 한 번 더해서 여쭤보면 네. 인사 문제는 그래도 좀 한번 고쳐야겠다라고 고언을 하셨었는데 지금 비서실장은 뽑힌 겁니까? 아니면 다들 고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할 네. 입장은 아니고요. 정말 좋은 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또 잘 해오셨고 그러나 사람은 그 상황에 맞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권 1년 차에 필요한 사람, 2년 차에 네. 필요한 사람, 지금처럼 실행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인사에 관해서는 정말 네. 대통령께서 조금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성별, 여성들도 좀 많이 그다음에 좀 나이도 좀 낮춰서 세대도 좀 낮추고 또 호남을 포함한 지역도 좀 고루고루 높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